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경매로 정말 100% 이상 돈을 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네 가지에 다 해당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태도를 바꾸면 이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장인 경자인입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 교육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를 같은 교육을 해도 누군가는 경매로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시작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시작을 하시는 분, 성과를 만드시는 분과 아닌 분의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네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경매를 성공적으로 하실 거고 시작만 하셔도 어쨌든 상위 20%, 10% 안에 들어가시는 거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약간 자기의 객관화가 필요한데 조급하신 분일수록 이 경매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경매는 어쨌든 입찰을 여러 번 해야 되고 입찰을 여러 번 하려면 그냥 입찰을 할 수는 없겠죠. 가격 조사도 해야 되고 주변 입지 조사, 주변에 공인중개사분께도 여러 번 전화를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조사를 해서 입찰을 한다고 한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6번 정도 반복을 했을 때 7번째 낙찰이 됐었고 저희 수강생 중에 10번째 되신 분도 계시고 뭐 한 번에 되신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사실 어떤 물건에 들어가느냐 그 물건의 경쟁률이 얼마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매는 마라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경매로 좋은 물건을 하나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경제적 자유가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뭐 10년, 20년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 또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이게 마라톤인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낙찰이 된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낙찰이 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계약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통상 낙찰 받고 나서 그게 짧으면 2개월, 길게는 3개월, 4개월 이렇게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신념하에 좋은 가격에 써서 낙찰이 되면 무조건 돈은 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3억짜리 물건에 입찰하시면서 3억을 쓰실 건 아니죠. 적어도 2억 8천, 2억 7천, 2천만 원 이상은 싸게 쓰실 건데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시간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고 나면 돈이 당장 통장에 꽂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작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 첫 시작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면 계속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경매하지 마라. 첫 번째로 마음이 조급하신 분은 당장 뭔가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마음이 급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조사해야 되는 거를 누락하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애초에 마음이 조급하고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은 경매보다는 아파트 갭 투자라든지 이런 쪽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 경매가 처음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도 경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경매한다 그러면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욕을 하고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뉴스에서는 항상 경매에 관련해서 뭐 문제된 거, 뭐 강제 집행 이런 것만 나오죠. 귀가 얇으신 분이나 그런 말에 쉽게 현혹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은 내가 경매를 해야 되는 걸 알아. 그래도 주변에서 말리게 되면 이게 나아갈 힘이 없거든요. 제가 1번에서 경매는 마라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랜 기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리는데 이거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많아봐야 뭐 입찰 한두 번 하고 경매는 돈이 안 되네, 낙찰도 안 되네, 왜 이렇게 높게 쓰지? 이런 생각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 이것도 어떻게 보면 1번, 2번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경매라는 게 입찰을 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지 못하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내가 힘들게 조사를 했는데 힘들게 입찰을 했는데 휴가 쓰고 입찰장에 갔는데 결과가 없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차비 낭비 이런 생각만 들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입찰을 반복해서 낙찰까지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내가 비록 지금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지 않았을지언정 그 지역을 조사한 어떤 그 데이터는 내가 쌓아뒀어. 그러면 다음 투자를 할 때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역이라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입찰가를 산정할 때도 좀 더 자신 있게 가격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 자체를 즐기다 보면 입찰 자체를 여러 번 할 수 있게 되고 폐찰이 되더라도 그렇게 실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이제
거의 반 전문가가 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런 지식에서 희열을 느끼지 이 결과라는 건 사실 부가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 그 지식 또한 여러분들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매 교육을 할 때 폐찰이 되더라도 그 폐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의 레벨업이 됐을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다음 새로운 물건을 계속 도전하셔라. 도전하시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아마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이 가벼운 사람은 경매를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내가 돈 벌었으니까 너도 해봐 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경매 공부를 하고 있는 거를 주변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2번이랑 마찬가지로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쉽게 휘둘리는 사람일수록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남의 말에 의존하게 되고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이 가벼우신 분도 경매를 하면 경매라는 건 항상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해봐서 돈을 번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막 주변에 알렸는데 부정적으로만 얘기해. 그러면 이 경매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더라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직장 동료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내가 경매하는 걸 막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나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시니까 그 남는 시간에 뭔가 내가 뭘 경매 조사를 하고 뭐 물건 검색을 하려 그래도 의심을 항상 받게 될 거예요. 오늘도 저희 수강생분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소문이 난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힘든 게 재택근무를 해서 좀 남는 시간에 좀 쉬기도 하고 싶은데 항상 의심을 한대요. 너 또 이 시간에 한 일이 없는데 이때 경매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면서 절대 주변 동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특히나 경매를 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건 괜찮지만 그냥 그 경매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도 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설득 당하지도 마세요. 경매는 그냥 마이웨이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혼자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강의를 듣는다던가 내가 모르는 지식은 경매를 먼저 한 사람한테 배워야겠죠. 그런 지식을 배운 뒤에 그 다음부터 그걸 응용해서 그걸 접목시키는 건 자기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만들기보단 저는 스스로 혼자 찾아보시고 남들이 못 보는 나만의 물건을 찾아서, 경쟁이 적은 물건을 찾아서 입찰을 하셔야지 다 같이 이 물건 좋다고 뭐 공유해서 경쟁률을 더 높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같이 하는 동지, 그리고 약간 의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경매 스터디라기보다는 뭔가 부동산 투자 스터디,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경매 물건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공유, 그리고 부동산 어떤 지식,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모임도 차차 만들어 갈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제가 경매를 하지 말아야 될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경매로 정말 100% 이상 돈을 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4가지에 다 해당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태도를 바꾸면 이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어도 이 투자 마인드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조급한 걸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 또한 이 남이라는 게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해본 사람,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 그리고 부동산으로 부를 만들었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말에는 휘둘려도 되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중시하시는 분이었다고 해도 과정 자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의 마인드가 거기에 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 또한 결과를 중시했던 사람인데 이 경매라는 걸 하다 보니까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이 가벼우신 분도 그냥 얘기 안 하면 사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좀 부동산 투자를 잘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4가지 사항으로 얘기를 드려봤고, 경매를 시작하기로 하셨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4가지 정도는 좀 조심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하는 직장인 경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